자,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함수함수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 보통 책에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니? 여러 가지 함수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여러 가지 함수. 앞에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 보고 그 다음에 함수, 그 다음 여러 가지 함수 이렇게 나오죠. 함수, 여러 가지 함수. 여러 가지 함수에서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일단 집합 x 1236에 대해서 x에서 x로에 에서부터 뭐라고요? 정의역이라고요. 로에부터 뭐라고요? 공역이라고. 여기에서 x에서 x로 보내는 같은 집합에서 같은 집합으로 보내는 그런 함수인데, 자, 새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 g3, fh6의 값을 구하라. f는 1대1 대응이래. 오케이. g는 항등함수. h는 상수함수. 그럼 얘가 누군지 몰라요. 얘도 누군지 몰라요. 근데 얘는 항등함수니까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잖아요. 맞잖아, 그치? G3은 뭐가 나와야 정상이야? 3이 나와야 정상이야. 얘를 알려준 거지. 자, 그럼 또 여기서도 우리가 다른 건 모르잖아. 다른 건 모르는데 G가 항등함수니까 G2는 뭐가 나오는 거야? 2가 나오겠지. 맞아? 근데 H3이 2잖아. H는 뭐야? 상수함수니까. 그치? 항상 함수값이 2가 되는 거니까 H6도 얼마야? 2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세윤 이해되는데 알겠어? 그치? 그러면 F는 어떻게 할까요? F1이 인 걸 알잖아. 그려. 처음에 안 그리고도 나중에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리고 자꾸 하는 연습을 하면 좋겠어. 1, 2, 3, 6 1, 2, 3, 6 X에서 X로 이렇게 가는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F, G, H 다 알았지? 그러면 F1이 2예요. 요런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1대1 대응이니까 2, 3, 6은 1, 3, 6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요런 게 있네, 요런 게. 어이구야. 1의 함수값이 얼마라고요? 2였잖아, 2. 그럼 여기 뭔가 함수값 해갖고 이렇게 뭔가 나와야 돼요. 그래 안 그래? 맞아? 누가 돼야 됩니까? 누가 돼야 돼요? 36이 돼야 돼요. 아주 작은 입술만 벌려가면서 36이라 대답을 하시는데 자신있게 대답하셔도 돼요. 36이 돼야 돼요. 36이. 맞아 아니야 그치? 얘가 1이 되면 됩니까? 1이 되면 2가 되는 건데 그럼 얘도 2가 되고 얘도 2가 되면 1대1 대응이 아닌 거잖아. 그래 그렇지? 다르면 안 되죠. 그죠? 36이 되면 얘가 6이 되면 10이 10은 없잖아요. 그죠? F6은 얼마? 3이 되고요. F3은 얼마? 6이 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1대1 뭐가 돼야 돼요? 대응이 돼야 되니까 2는 자연스럽게 하나 남는 누구로 가야 돼요? 1로 가야겠죠. 맞아요? 그러면 다 나온다. 지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F2가 얼마냐 물었잖아. 1이에요. 1. 그래서 자 얘네들을 다 어떻게 돼요? 더하라. 답은 얼마? 6. 매우 쉽죠? 예. 자, 527 보기는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이다. 보기에서 상수함수 개수, 항등함수 개수. 자, 여기서 나오는 상수함수 개수 묻는 게 아니야. 여기서 상수함수가 다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1로 다 쏠리는 거, 2로 쏠리는 거, 3로 쏠리는 거, 4로 쏠리는 게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디에서? 보기에서 찾아야 돼. 보기 여기 밑에. 상수함수 개수 p, 항등함수 개수 q, 1대1 함수 개수 r, 1대1 대응 개수 s. 1대1 함수 수학적 표현 안다 손. 여기 영상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안다 손. 그죠? 1대1 함수는 뭐죠? x1, x2가 뭐야? 다를 때 이 녀석의 함수값과 이 녀석의 함수값이 어때요? 다르다. 이게 1대1 함수의 수학적 표현이고 그쵸? 1대1 대응은 여기 1대1 함수이면서 뭐가 더 추가되는 거죠? 그치? 치역 공역이 같다가 추가되는 거죠. 그죠? 1대1 함수의 수학적 표현을 모르면 맴매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죠. 혹시나 확인차 물어봤고요. 자, 기억을 봅시다. 기억 얘들아, 그냥 보면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 원래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그래 그렇지? 그러면 얘는 1대1 함수고 1대1 대응이에요. 그래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직선그래서 보면 안 돼. 왜?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잖아. 1, 2, 3, 4 알겠습니까? 저걸 가지고 봐야 돼. 알았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그리는 방법이야. 그리는 방법. 한 가지 방법은 그리는 방법이야. 아까처럼 이렇게 1, 2, 3, 4, 1, 2, 3, 4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알았어요? 예. 그려도 되는데 이번엔 그냥 이렇게 해볼게. 또 순서쌍을 할 수도 있지. 순서쌍.
자, 1, 2, 3, 4. 1, 2, 3, 4 넣어보는 거야. 1의 함수값. 1의 함수값 얼마야? 5 빼기 1이니까 얼마? 4. 2의 함수값 얼마예요? 2, 3. 3의 함수값 얼마예요? 이렇게. 4의 함수값 4, 얼마? 1 이렇게 되죠. 맞죠? 그죠? 여기 함수값들 얘네들이 그치? 공역 안에 들어있는지 봐야 되는 공역 x잖아. 들어있네요. 그래 그래 맞죠? 네. 그러면 얘는 지금 안 그려봐도 1, 2, 3, 4가 그죠? 4, 3, 1로 이렇게 가요. 맞아요? 다 짝이 맞아 떨어지죠. 그쵸? 1대1 함수고 남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대1 함수면서 1대1 대응인 상황입니다. 맞아요? 1대1 함수면서 1대1 대응인 상황이에요. 네. 뭐 여기 옆에다가 쓰고 갈까요? 1대1 함수면서 1대1 대응. 이렇게 안 써도 되는데 여러분 보기 편하게 써드릴게요. 자, 그 다음 니은은 x를 5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그럼 1을 5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되니 얘들아? 어제도 애들이 당황하던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데 오늘도 보이네. 1을 5로 나누면 5보다 작은 걸 나누면 1을 5로 5영은 0이고 나머지 1인 거예요. 알았어요? 1을 5로 나눈 나머지는 5보다 작은 수를 5로 나눈 나머지는 그 녀석 그대로예요. 1을 5로 나눈 나머지 얼마입니까? 1이고요. 2를 5로 나눈 나머지 2고요. 3을 5로 나눈 나머지 3이고요. 4를 5로 나눈 나머지는 3거야. 얘들아. 알겠지? 이 함수를 뭐 f라고 이름 붙인다 치면 f1은 얼마? 1인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f2는 인 거고. 그러니까 2, 2, 3, 3, 4, 4. 잠깐만. 뭐라고요? 1,2 안 써도 돼. 1,1부터 2,2 얼마? 4,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무슨 함수예요? 항등 함수죠. 지가 나오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예. 항등인데요, 얘들아. 항등 함수는 원래 어떤 놈이야? 1, 1, 2, 3, 3, 4, 4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1대1 뭐야? 함수면서 뭐예요 또? 1대1 대응이 그런 놈인 거예요. 맞아? 그지? 항등함수. 자, 그래서 얘들아 디귿을 또 우리가 여기다 얼마 넣어? 1, 2, 3, 4 넣을 수도 있지. 맞아 아니야? 맞아? 근데 있잖아, 니네가 센스가 조금 있으면 얘 그래프를 많이 그려봤으면,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 많이 그려봤으면 얘는 어떻게 생긴지 알거든. 왜냐면 0, 6 빼기 3이가 3이에요. 맞아요? 0,3이에요. 세인이 뭐 맞아? 알아 몰라? 6, 여기 절대값만 0 되게 하는 거 넣어봐야 되잖아. 6,2는 0이고 6 빼기 3이가 3. 6,3이라고. 맞아? 알아 몰라? 그 지금 6보다 큰 쪽은 얘 그대로 나오니까 x. 그러니까 뭐 엄밀히 따지면 2x 빼기 6 빼기 3이니까 2x 빼기 9 이렇게 식이 나오겠지만 뒤로 그냥 2인직선인 것만 알잖아. 맞아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으면 반대로니까. 맞아요? 음수에서 반대로니까 마x 이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2x 이런 식이고. 맞잖아? 얘가 어떻게 나와봤자 1차식 아니면 1차식이 사라지더라도 뭐야? 상수 함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 그래프가 직선이에요. 맞아 아니야? 그치? 이거 우리 많이 그려봤었잖아. 이거라고요. 이해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딱 봐도 여기 뿔뿔이면 원래 이렇게 딱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경계 이 꺾이는 점에 이 경계값이 0이랑 6인 걸 우리가 알거든. 근데 얘 주어진 게 얼마? 1, 2, 3, 4잖아. 그런 거래. 그러니까 이미 느낌을,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아. 그러니까 그 느낌 있는 사람은 어차피 1, 2, 3, 4, 1,3, 2,3, 3,3, 4,3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그래프를 많이 그려본 사람은 안 그리고도 보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뭔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죠? 알겠어요? 예. 실제로 넣어봐도 1, 1 넣어봐. 1 넣으면 1이지.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5지. 그럼 6 빼기 3이니까 3 맞아요. 알았어요? 2,3 나올 거고 4,3 나올 거고 3,3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그러니까 무슨 함수예요? 상수 함수네요. 알겠죠? 오케이. 가우스 함수도 그리는 걸 나중에 연습시킬 건데 아직은 요번에는 안 할게요. 오늘은 안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그냥 정의역이 4개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넣는 걸로 차라리 할게요. 1을 넣어봐요. 0이죠? 가우스 0은 얼마예요? 0이에요. 맞아요? 가우스 정수는 그 정수 그대로입니다. 0 더하기니까 1이죠? 1,1이고요. 2 넣어봐요.
야 4분의 1은 어차피 0. 얼마 얼마야. 가우스 0.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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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잖아 그지? 0 더하기 1이니까 얼마? 1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3을 넣으면 3 빼기 1 2 4분의 2 여기서 0. 얼마 가우스 0. 얼마는 0 0 더하기 1이니까 1 4 넣어도 마찬가지 아니? 4 넣어봤자 4분의 3인 거니까 0. 얼마 아 얘도 뭐예요 그러면? 상수함수네요.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y는 k만 상수함수가 아니라 이렇게 y는 뭐 4 이런 것만 상수함수가 아니라 가우스 함수지만 정의역이 제한되면 충분히 얘 상수함수일 수 있고 알았죠? y는 x가 원래 뭐야 항등함수지만 이렇게 정의역이 제한되면 이런 뭐 막 새롭게 정의된 말로 주는 함수들도 뭐예요? 항등함수일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예. 항상 우리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을 때는 그 정의역 제한된 거 안에서만 생각을 하세요. 예. 자, 미음은 뭐냐? 예. 홀수일 때는 그 홀수 더하기 1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거고 짝수일 때는 그 녀석 그대로 함수값으로 가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넣어볼수 1, 2, 3, 4잖아. 1, 3은 여기다 넣고 2, 4는 여기다 넣어야지. 그치? 1, 얼마인 거예요? 2 맞죠? 네. 3, 얼마인 거예요? 4인가요? 맞아요? 2, 얼마? 2죠? 4, 얼마? 4죠? 얘는 1대1입니까? 아니죠? 그려줘야 됩니까? 1, 2, 3, 4 1, 2, 3, 4 응? 1, 2 3, 4 2, 2 쏠려 4, 4 쏠려 2로 쏠리고 4로 쏠리잖아. 그럼 그래 1대1입니까? 아니잖아요. 항등함수입니까? 아니죠. 상수함수입니까? 아니죠. 여러가지 함수 원하는 4개 중에 전혀 해당하지 않아요. 맞아? 알겠지? 그래. 자 갑시다. 상수함수 개수. 상수함수 몇 개? 몇 개? 2개였어요. 항등함수 몇 개? 1개. 닌 1개. 1대1함수 몇 개? 2개. 1대1 대입 몇 개? 2개 이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총 그거를 다 PQRS를 더하래. 그러면 다 더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7 이렇게 되겠네. 알았습니까? 예, 스스로 한번 하면서 정리해 보시죠. 네. 다음 거 528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x가 x함수 빼기 뭐 어떤 3차 함수 느낌이네요. 이것이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항등함수는 뭐야? 집어넣으면 지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러니까 fx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x가 돼야 되는 거잖아. 맞아? 이게 항등함수잖아. 항등 집어넣은 거 늘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 f1이 1, f2가 2, f10은 10 이렇게 나오는 게 항등함수라고. 세윤이 알지 그치? 얘가 항등함수가 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이 fx, 이 함수값 자체가 얘가 뭐가 되면 된다고? x가 되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동훈이 이해도 안 돼. 알았지? 항등함수 문제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는 x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x 3승 마이너스 x 제곱 넘어가요. 마이너스 1x니까 마이너스 5x 마3은 0인 거죠. 맞죠? 집어넣어서 0 되는 값이 누굽니까? 3차 방식 풀려면 인수정리 조립주법이잖아요. 집어넣어서 0 되는 값이 누구예요? 마1 마일 집어넣어서 0이니까 얘가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고 그죠?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눈 몫을 구해야 되니까 1차 식으로 나눈 몫은 뭡니까? 조립주법 하는 거죠. 우리 조립주법 안 하고 하는 거 우리 연습 많이 했었습니다. 1, 마1, 마5, 마4 오랜만에 하니까 조립주법으로 해드릴게요. 마1, 1, 마1, 마2, 2, 마3, 3, 0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조립주법 안 하고 하는 건 뭐였어? 어차피 곱해서 1을 만들려면 x 3승을 만들려면 x 제곱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 마3을 만들려면 당연히 1이니까 여기 얼마? 마3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x하고만 찾으면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1x 제곱 만들려면 여기 1x 제곱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2x 제곱 되려면 마이너스 2x가 있어요. 이렇게 찾아도 되고 맞아? 아니면 마이너스 5x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게 마이너스 3x인 거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맞잖아요. 그죠? 개수 비교를 통해서 하라고 했잖아. 맞지? 그지? 알았습니까? 어쨌거나 여기서 나오면 요거 그대로 나오죠. 맞죠? 예.
조립주법을 해도 되고 그냥 와도 되고.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x 빼기 3이고요. x 플러스 1인 거죠. 그럼 x 플러스 1이 몇 개? 2개인 거네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죠? 이걸 그러면 0이 되게 한 x값이 얼마인 거예요? 마이너스 1 또는 얼마인 거예요? 3인 거지 않습니까? 맞아. 그지? 즉 뭐가 된다고? f 마일이 마일 되고요. 지금 어떤 상황 f 마일이 넣어보면 마일 된다 이런 얘기고 f3이 얼마? 넣어보면 얼마? 3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넣으면 그렇게 돼요. 확인 안 해도 되죠. 지금 그렇게 된 식을 지금 우리가 계산한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게 하는 원소를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집합 x, x는 뭔데?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란 말이야. 그게 정의역이란 말이야. 정의역. 맞아요. 야, 정의역의 원소에 마일이 들어가야 돼. 그치? 3도 근데 마일만 들어가도 되고 3만 들어가도 되잖아. 맞아 아니야? 둘 다 들어가도 되고.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마일이랑 3을 그죠? 이 둘 중에 적어도 한 개를 원소로 가는 부분집합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뭘로 가는 거야? 제곱으로 가는 거지, 그치? 근데 그 중에 누굴 빼야 돼? 공집합 뭐야? 1을 빼주면 되지, 맞지, 그치? 얼마야? 3이잖아. 즉 다른 말로 하면 x가 얼마? 마일만 가져도 돼요. 3만 가져도 돼요. 마일 마선 다 가져도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예. 오랜만에 복습을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뭐 차근차근 설명을 다 해드리고 있는데 뒤에 가면 이런 거 생각해도 되겠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쉽습니다. x가 0, 1, 1을 원소로 가는 집합인데 x에서 정의역, x로에 정의역이 재면서 공역도 재구나. 근데 fx 이 함수는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런 함수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런 함수값을 가진데 근데 그게 뭐라고요? 상수 함수. 함수값이 계속 똑같다 이런 얘기지. 함수값 그럼 누구 구할 수 있는 놈 있습니까? 누구 함수값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얘는 미지수가 있어 잘 모르겠지만 얘는 지금 미지수가 없잖아. 그래? 구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럼 정의역 원소 중에 누구 1보다 뭐야? 작은 놈 넣으면 되잖아. 1보다 작은 놈 누구? 0 넣으면 되지. 0, 얼마인데요 지금? 2잖아. 맞아 아니야? 알겠어요? 그럼 계속 다른 놈들 1,2여야 되고 2,2여야 되는 거지. 맞아 아니야? 1은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 되지. 1, 여전히 2가 돼야 되고요. 맞아요? 2를 넣었을 때 2, 얼마? 2가 되는데 이런 뜻인 거죠. 아시겠죠? 쉽죠? 자, A, B값 구하래요. 연립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거 뺍시다. 그러면 3, A 뺐죠? 사라졌죠? 0. A는 마3인 거예요. A가 마3이면 마2잖아요? 너만 플러스 2죠? B는 4입니다. 두 개 곱하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예, 뭐 어렵지 않고 귀찮은 문제예요. 보세요.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정의역이 재면서 공역이 재야. 얘가 1대1 대응이야. 그러면 뭔가 짝꿍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세 개 짝꿍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지. 그때 이거 절대값 A, 절대값 B를 구하라는 거 우리한테. 셋 중에서 함수값 알만한 거 있나요? 0이 함수값 알죠? F0이 얼마냐면 무조건 얼마인 거야. F0은 마인 거예요. 마이. 맞아 아니야 그치? F0이 마이야. 그래서 마이 0, 2 마이 0, 2에서 확정 뭐가 0, 마이는 확정이라는 거야. 얘는. 그러면 얘가 1대1 되는 되려면 이렇게 가는 거 하나 그치? 이렇게 가는 거 하나 그 다음 얘가 1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 얘가 1로 오고 얘가 1로 가는 게 아니라 뭐 1로 가. 그래야 1대1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치? 안 그려줘도 니네 다 알지. 예. 첫 번째 뭐예요? F 마이가 얼마? 0이면서 F 얼마? 2는 얼마? 2인 경우 맞아 아니에요 그쵸? 두 번째 F 얼마? 마이가 얼마? 2이면서 F2는 얼마? 0인 경우 이렇게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소수점 이렇게 둘 다 딱딱 하는 거죠. 근데 느낌상 뭐가 있어? 절대값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여기서 나온 값이다 여기서 나온 값이다 값이 똑같아야겠지 그치? 뭐 답을
뭐 두 가지가 나올 때 두 가지 합을 구하라, 둘 다 모두 구하라 이런 게 아니잖아 지금, 그치? 그럼 요건 둘 다 똑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자, 마이너스 2 콤마 0인 거고요, 그죠? 예. F2 콤마 2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돼? 그지? R에서 위를 뺄까요? 맞아요? R에서 위를 빼면 4B 나머지 지워짐 뺐죠? 2 B가 얼마? 4분의 2니까 2분의 1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맞아? 뭐 A 구하기 위해서 더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넣어도 되고 맞아요? 네. 2분의 1 넣었어. 써줄게. 2분의 1 넣었어. 2분의 1이니까 이렇게야. 알겠지? 4A는 그럼 3이야. A가 어떻게 돼요? 4분의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맞아? 이게 객관식이면 그냥 여기 얼마? 4분의 3 넣고 2분의 1 넣고 계산이 상관이 없더라 이런 얘기지. 알았습니까? 예. 자, F마이 솔직히 뭐예요? 요식이잖아, 요식. 그대로 다시 대입해볼까? F마이 마이 넣어도 되고 또 넣어도 되고 F마이가 2, 그지? F인 얼마인데? 또 그대로 또 넣어도 되고 그게 0. 그러니까 여기까지 똑같고 여기만 숑숑 바뀐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지?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또 R에서 B를 빼. 그럼 얼마가 돼? 4B는 얼마? 마이 B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이 나오는 거야. 역시 부호만 반대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B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4A는 마일이지. 마일이 나오면 플러스 1이지. 이렇게 되지. A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네. 알겠어요? A는 부호가 똑같고 B만 부호가 다른 거네요. 그래 안 그래? 어쨌건 절대값 씌우면 얘 계산은 특별 4분의 3 절대값 씌우면 4분의 3이고 얘는 뿔마 2분의 1인데 절대값 씌우면 어차피 2분의 1이고 얘 계산 뭐 요렇게 해서 4 곱하면 3 더하기 얼마? 2 답은 얼마? 5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네. 완전히 그냥 뭐 단순 계산 그지?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 로의 함수 정의역이 실수 전체 공역도 실수 전체인 겁니다. 맞죠? 그때 자 x 2보다 작을 때는 함수값이 요렇고 2보다 클 때는 함수값이 요렇다. 뭐 2차 함수 1차 함수 느낌이네요. 맞잖아요. 그죠? 그때 1대1 대응이 된대요. 자 1대1 대응은 뭡니까? 1대1이 뭐라고요? 1대1 함수이면서 그래 뭐가 된다고요? 치역 공역이 같아야 된다. 공역 치역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라. 맞아 아니야? 그지? 얘들아 1대1 함수 그래프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지. 단조 증가, 단조 감소죠. 맞아요? 큰 목소리를 해. 얘가 가로줄 그어서 몇 개죠? 한 개 점에서만 만나야 돼.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건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고. 맞아요? 왜냐하면 두 개의 x값이 뭐 1, 4, 여기 3이다. 1,3, 4,3인 거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잖아. 1대1이 아니라고. 알았습니까? 가로줄고 3개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게 불연속일 때는 요걸 기본으로 생각하면 되지만 그래프가 연속된 상태면 무조건 뭐야?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 그렇죠? 단조 증가 또는 뭐라고요? 단조 감소 그래프여야지만 가로줄고 3개점에서만 만날 거 아니야. 맞아요? 무슨 말인지 기억나죠? 그죠? 그래 1대1 함수 그래프의 특징은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여야 돼.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1대1 함수 그래프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왜요? 가로줄고 3개점 하면 그쵸 맞잖아요. 맞아요? 가로줄고 2개점 만나는 게 있어 없어요? 2개 이상 없습니다. 맞죠? 1대1 함수 그래프 맞다고요. 또 물어볼게요. 그럼 얘들아 이게 1대1 대응 그래프 맞습니까? 왜 아닌데요? 제가 특별한 말을 안 하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여기서 공역이 실수 전체란 말이 있지만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공역은 뭐야? 모든 실수야. 실수 전체야. 그렇지? 예? 이런 말이 없었더라도 그러니까 뭐 실수 전체 집합을 정역을 하는 함수라고 돼 있었더라도 알았지? 그렇게만 돼 있었더라도 얘는 공역은 실수 전체라는 뜻이야. 알았어요? 그때 얘들아 그러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일 뿐만 아니라 치역 공유 같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얘가 만약에 그치? 1대1 함수일 수 있냐? 아니 1대1 대응일 수 있냐? 1대1 함수일 수는 있지만 1대1 대응일 수는 없다. 왜냐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공유 모든 실수인데 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 그치? 함수값이 예를 들어 여기가 2라고 하고 여기가 4라고 하면 몇 콤마 3이 되게 하는 이런 놈은 없어요. 맞아 아니야? 그치? 치역에서 3이 빈다고요. 네. 여기부터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요 범위만큼은 비어요. 맞아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반드시 여기가 뭐야? 맞아 떨어져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맞습니까? 그거 기억해야겠죠.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알겠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여기 스케치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얘 딱 봐도 꼭 x 빼기 2의 제곱은 어쩌고 될 거니까 꼭점이 얼마? 2라는 거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그지? 그럼 이렇게 아래를 물러있는 거 알지? 근데 딱 2, 얼마면서 이렇게 딱 되는 건데 2보다 작은 쪽에서만 그려지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2가 돼야 돼. 이렇게. 얘들아 이해되는데? 알았지? 얘는 뭐예요? 직선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지? 얘들아 내가 물어볼게. 이런 놈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가로줄과 상계점인데 이렇게 되면 가로줄과서 너무 많은 점이 알았어요? 상수함수는 돼야 안 돼? 안 되지 알았어? 얘 절대 0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요 걔가 이렇게 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이렇게 되면 뭐야? 가로줄과서 두 개 점이잖아. 단조진다가 아니잖아. 맞아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1차 함수 직선 그래프는 이 콤마 딱 여길 지나면서 이렇게 와줘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이 fx 그림은 이렇게 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여기에 인원 위치, 물론 구멍이죠. 함수값은 없지만 하여튼 그 자리는 알 수 있잖아. 그 다음 오른쪽에서 인원 위치가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거 하나. 여기다 인원 거 하고 여기다 인원 거 x에 2를 놔야죠. 그러니까 인원 거 같아야 된다는 거 하나. 알았죠?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 4a 뭐 이게 넘어올까요? 4a 3b 넘어오면 마이너스 3b 그럼 마이너스 4b예요. 4b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얼마냐면 마이 이렇게 하면 마1 마1이 넘어가면 플러스 1 맞아 아니야? 플러스 1 그럼 마4 플러스 1인 거니까 마3 이런 건가요? 맞아요 아니야? 알겠어? 되게 무슨 말인지 알아? 비반 위에 다 적어줘야 되나? 더 적어줘야 친절하게 적어야 돼. 귀찮아 적어야 돼. 마4 더하기 3b는 보기 좋게 적어줘야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넘어가면 4a 빼기 4b 이렇게 같이 지워줘야지 이렇게. 마일 넘어가면 플러스 1 되면서 이렇게 된다. 아까 내가 말로 한 거가 시구 정비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아니야? 웨이브에 대한 시간 나왔지? 어쩌라고 선생님? 몰라 일단. 두 번째 뭐 알아야 돼? 뭐 주로 해? 잊었어? 그럼 연휴 때 숙제해왔잖아? 얘가 아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랬지? 이렇게 돼야 되지? 기울기 부호로 하잖아. 알았어요? 기울기 부호로 주로 했단 말이야. 이 기울기가 음수 돼야 되는 거예요. 0보다 작아야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힌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뭘 구하래? 정수비의 뭐야? 최대값인 거야. 우리가 아는 거 누구 범위를 알아? A 범위라 알지? 그러니까 A 범위 아니까 니네가 B 범위 구해봐 이런 얘기. 자, 4B는 4A 더하기 3인 겁니다. 동현이 이해 안 돼. B는 4로 나눠요. A 더하기 4분의 3인 겁니다.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태경이 이해돼 안 돼? 예. 그러면 2A가 1보다 작고 A가 2분의 1보다 작은 거니까 그치? 야 A 더하기 4분의 3이라는 것은 여기다 2분의 1에다 4분의 3을 더하는 거잖아요. 맞아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얘가 뭐였다고? 얘가 B였다고요. 그래서 B는 어떻게 된다고요? 4분의 2, 4분의 3, 4분의 5보다 작다고요. 맞아 아니야? 알겠지? 이걸 만족하는 정수비 최대값 누구? 1
이렇게 오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시험에 되게 잘 나오죠. 웬만하면 하나씩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해보시죠. 이건. 고. 그럼 그 다음에 531을 가보면 여러분들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실수 전체가 정의역, 실수 전체가 공역인데 얘가 1대1 대응. 또 1대1 대응 문제구나. 위에 거랑 똑같은 문제 아닌가요? 맞다고 볼 수 있죠. 대신 아까는 뭘 알려줬어? 대칭축의 위치를 알려줬잖아. 근데 지금은 대칭축의 위치를 알아 몰라? 모르지. 태경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게 미지수잖아 얘들아. 반드시 우리가 저 A 범위가 일과 어떻게 되는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적어줘야 되는 거야. 알았어? 왜냐면 이렇게 되고 1이 여기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1대1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단조중답 아니잖아요. 1이 여기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돼. 이런 데나 이런 데 있어야 된다고. 알았지? 그걸 같이 따져줘야 된다고. 알았습니까? 예. 그런 게 있어. 그럼 습관화 되어야 되는 거야. 습관화 되어야 하는 거야. 나머지는 결국 같은 얘기들이 되겠죠. 자, 픽셀 댕들은 일단 경계값이 따로따로 놀면 안 돼. 따로따로, 그죠? 뭐 따로따로 놀면 돼, 안 돼? 안 되더라. 그지? 여기 1, 여기 자리가 어때야 되더라? 같아야 되더라라는 우리가 알고 있거든. 그러면 첫 번째 1, A 더하기 2와 1, 띠링 이 위치가 같아야 되며 여기서 뭐 나오는 건 EA 적을까? 말까? 좋아. 니네는 솔직히 나중에 보면 A, B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식을 구하고 적폐변명 이게 도형 구했으니까 얘가 X좌표 역할, 얘가 Y좌표 역할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B로 정리하는 게 좋긴 해. 알았어? 니네가 여기서 뭐 솔직히 2A 빼기 B는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연립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너무 보여서 저는 그냥 B로 정리할게요. 알겠죠? 예, B로 정리할게요. 자, B는 넘어가면 2A 더하기 1 이렇게 이런 관계 속에 있구나. 알겠어요? 마치 Y는 2X 더하기 1이란 직선 느낌이네. A, B의 관계는. 알았어요? 직선으로 있다 뭔가 그려주면 될 것 같아. 오호라. 두 번째 우리가 뭘 캐치해내야 된다고? 얘가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물르기는 확실합니다. 선생님 대칭축의 방식 알고 계시죠? 마이너스 2a분의 b a 값에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건 a 값의 2배분의 b 값의 부호 반대 a 값의 2배 분의 b 값의 부호 반대라고요. 2분의 a입니다. 2분의 a 아시겠죠? 얘가 2분의 a 자리에 2분의 a 자리 여기가 2분의 a 자리라고 대칭축 위치가. 근데 선생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치 함수를 골라야 되는데 1이 절대 여기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런 걸 니네가 찾아내 연습해야 돼. 1이 여기 있어야 돼. 태경아.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오른쪽 여기. 세경이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그 다음에 식을 뭐라고 쓰면 돼? 2분의 a보다 1이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같은 자리 와도 상관 있음 없음? 없죠. 그쵸? 1이 여기여도 되죠. 맞잖아. 그쵸? 그까지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서인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니? 예. 그래서 항상 왼쪽 오른쪽 얘가 왼쪽 오른쪽 얘가 오른쪽이 더 큰 거 알겠습니까? 같아도 상관없어. 1이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도 상관없잖아. 맞지? 그지? 그런 내용이에요. 예, 모르겠으면 이따 다시 질문하세요. 자, 그러면 얘들아 잘 봐. 항상 그래프를 완성하세요. 제발. 니네가 여기서 또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만 하면 틀려. 내가 함수 쪽 문제 어렵다 그랬지. 그래 안 그래? 쉬운 쪽에 있는 거 선생님 보기에 쉬운 문제인데도 니네가 세세하게 캐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틀리는 거야. 그래서 많이 연습하고 많이 경험하고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알았지? 얘는 그냥 무작정 다 그려. 싹 다 그려. 자, 이제 합칩니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하나 그려. 여기 1자리야. 오케이. 1과 작은 쪽 직선이잖아요. 빠뜨리지 말라니까. 직선이 얘들아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그거 잊지 말았어요? 이거여야 된다고. 알았니? 이거기 위해서 얘 기울기가 이번엔 양수여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 기울기 누구예요? A잖아요. 맞아요. A는 0보다 어때야 되는 거예요?
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A 범위가 여기서도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최종적으로 A가 그러면 2보다는 작거나 같고 0보다는 크다라는 범위가 나오는 거네요. 이해되지? 그 범위에서 A, B가 나타낸 도형의 방식은 얘죠. 얘를 구하고 그러니까 얘를 쓰고 이 범위를 써야겠네요. 엄밀하게 따지면 알겠습니까? 답을 써드릴까요? 답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까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알았어요? 좌표평면 위에 도형을 나타내래요. 당연히 여기 무슨 축? A축으로 잡아요. 여기 무슨 축으로 잡아요? B축으로 잡으셔야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직선이잖아. 쭉 그리면 되지만 0,1을 딱 잡아. 0,1을 잡아요. 이렇게 2, 얼마? 5죠. 2,5를 잡아요. 여기는 색칠이에요. 등호 있으니까. 그래서 직선으로 연결 이거예요. 이걸 그리는 거야. 알겠니? 아까 위에 거보다 좀 더 까다롭죠. 맞죠? 근데 요 정도가 시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알았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야. 얘들 알겠지? 적응해야 되는 것들이야. 너희가 70. 이게 533번인데요. 두집합 x는 k보다 크거나 같고 y는 3보다 크거나 같다에 대해서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 이건 말이 에서 로에가 안 나왔다 뿐이지 원래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이게 정역, 공역인 거잖아요. 그지? 그 함수 이름을 f로 하겠다는 거고요. 맞잖아? 그러면 근데 그 함수 값은 어떤 2차식으로 표현되는 2차함수 모양이네요. 다음 물음에 답하래요.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실수 k값 범위. 1대1 함수는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가 됩니다. 정의역이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절대 이런 데서는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는 절대 단조 증가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쪽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 기준으로? 대칭축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얘가 딱 x 빼기 1의 제곱 나올 수밖에 없는 뒤에 어쩌고저쩌고 나올 수밖에 없는 뭐 더하기 3이긴 하지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치? 대칭축 1이게 딱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뭐 a 값의 2배분의 b 값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2분의 b를 해봐도 1인 거 알겠고요. 맞잖아? 그치?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대칭축이 1이잖아요. 그죠? 대칭축 1이에요. 여기가 1이라고요.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k가 절대 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세요. 알겠죠? k는 여기여야 돼. 세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k는 여기여야 됩니다. k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니까 k보다 오른쪽이죠. 크거나 같다니까 색칠하고요. 오른쪽이니까 그리고 여기만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 빨간색은 단조 증가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다. 세야 맞아? 그러면 선생님 그렇게 되면 k 범위니까 k가 어디?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군요. 맞아요? 그지? 그래서 눈에 보기 편하게 이렇게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같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알겠어요? 답을 쓸 때는 숫자 하나, 문자 하나일 때는 문자를 왼쪽에 숫자를 오른쪽에 이렇게 써주는 게 원칙이죠. 알겠습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쓰면 선생님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둘 다 쓸 때는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지만 그죠? 근데 하나만 쓸 때는 문자 숫자 2개일 때 이렇게 쓰는 게 맞지만 숫자 하나일 때는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2번은 공역과 치역이 같도록 하는 실수 K값 범위. 딱 봐도 이 문제가 뭘 묻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1대1 대응을 묻고 싶어 하는 것 같구나. 왜? 1대1 함수면서 공역 치역 같으면 1대1 대응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우리가 3번만 풀라고 하면 쉽게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있잖아. 얘들아. 얘는 지금 괄호 2번만 봤을 때는 1대1 함수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공역 치역만 같으면 돼. 그래 안 그래? 야 공역 치역 같은 상황이 1대1 함수만 있어. 그렇지 않잖아. 맞잖아. 1, 2, 3, 4 5, 6 샥. 야 이것도 공역하고 치역이 같은 상황이잖아. 그래 안 그래? 1대1 함수 아니지만 맞아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번에서는 굳이 1대1 함수 특징을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일단 우리는 뭘 찾을 생각을 해야 돼? 공역을 찾을 생각을 해야 돼. 공역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치역도 뭐가 돼야 돼? 3보다 크가 같다가 돼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치역이 얘가 돼가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를 다시 한번 변형을 정확하게 보내보면 x 빼기 1이 얼마야? 제곱에다가 더하기 1 더하기 3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림이 이거야. 얘가 1, 얘가 딱 3인 이런 상황이라고요. 맞아요? 치역이 그럼 3보다 크가 같다가 되려면 k가 얘들아 이런 데 있으면 여길 먼저 보여줘야겠다. 아까 위에 그림처럼 k가 이런 데 있으면 어떻게 되니? k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쪽이잖아. 여기잖아. 그럼 여기보다 치역은 여기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맞아? 이때 y값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그럼 3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아니야? 아니잖아. 태경이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알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안 돼요. 그럼 k는 그럼 어디 있어야 되는 건데 k는 선생님 여기 있어야죠. 여기 k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요렇게 이해되시겠어요? 지원이 무슨 말 알겠지? 그렇게 되면 요 범위에서 제일 작은 함수값은 얼마? 3이거든요. 그럼 치역은 3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는 거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공역 치역이 지금 같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 맞아? 그렇게 되면 k값은 1보다 왼쪽. 대칭축보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거 자주 해봤었고 이번에도 자주 한다. 알겠습니까? 2차 함수 대칭축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예. k가 그럼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고 같아도 k가 1이 여기여도 그지? k가 1이어도 여기여도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괜찮은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니네 스스로 풀라고 하면 힘들 수 있지만 일부러 같이 한다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다른 반과 같이 하면서 해야 가능하지. 모든 반에서 모든 문제를 다 내 반 그렇게 다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영상 보면서 여러분 거 하고 다른 반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대 대응은 얘 만족하면서 얘만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당연히 얼마 k가 얼마일 수밖에 없음? 1일 수밖에 없으면 이렇게 끝나는 거야. 맞아 아니야? 알겠지 그치? 예. 그렇게 돼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만약에 3번만 물었더라도 fx가 식이 정확하니까 fx라는 것은 x 빼기 1이 얼마? 제곱 더하기 3이라고 알았고 그림 그리면 여기가 1,3이라는 걸 딱 아는데 그지? 얘가 뭐라고 해요? 공역이 3보다 크가 같은데 치역도 3보다 크가 같으려면 k가 딱 어느 자리에 있어? 이 자리에 있어야지만 k가 딱 이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딱 돼야지만 그죠? 1대1 함수를 만족하면서 치역도 3보다 크다를 만족할 수 있으니까 k는 딱 1밖에 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렇게 알겠습니까? 3번만 물어도 당연히 답을 구할 수 있고요. 아시겠죠? 예, 그런 거였습니다. 예, 얘네도 시험에 잘 나온 스타일이죠? 자, x에서 y 로의 함수입니다. x가 이렇게 범위가 있고 y가 이렇게 범위가 있는데 x에서 y의 함수 fx가 2차 함수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이고 얘가 마이너스를 묶으면 x제곱 빼기 4x니까 x 빼기 2의 제곱일 거니까 여기에 딱 2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또는 마이너스 2의 분의 b a 값의 2배분의 b 값의 부반대하더라도 이게 2 여기 자리에 2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솔직히 2, 얼마입니까? 2, 얼마니? 2 집어넣으면 4 그지? 2 집어넣으면 이렇게 8 빼기 오니까 얼마? 3 여기 3이에요 3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어? 아니 뭐 편유형을 바꿔 써도 되고요. 완전제곱걸로 바꿔 써도 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1대1 대응이래 이 문제가. 여러 가지 함수 문제에서 1대1 대응 문제가 제일 많아요. 알겠죠? 1대1 대응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1대1 대응이 되는 거랑 K 값벌. 정의역이 어떻게 돼? K벌 작고 나왔다는 거야. K벌 작고 나왔다. K가 어디 있어야 되냐? 근데 공역이 막 2벌 작고 나왔다거든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면서 치역 공역 같다 그랬잖아. 그지? 공역이 이거니까 치역도 이게 돼야 되잖아. 맞아요? 함수값 2 내는 거 여기일 텐데. 함수값 이 정도 되는 거 이 정도일 텐데. K가 여기가 되냐? K가 작고 나왔다면 요건데 여기 1대1 함수가 아니죠? 그랑 그렇지. 얘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아니죠. 어디 가야 돼요? 여기여야 돼요. 여기. 예. 그래서 K가 작고 나왔다. 요렇게 되면서 얼마? Y값이 2보다 작고 나왔다. 이렇게 되면 예. 공역 치역 똑같으니까 1대1 대응을 만족할 수 있겠죠. 세윤이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그렇다는 얘기는 얘 뭡니까? K, 2를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 이 함수가.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 얘가 k, 2를 지나야 돼요. k, 2 지나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럼 넘어가면 k 제곱 마이너스 4k 넘어가면 3은 0인 거니까 k 빼기 1 k 빼기 3은 0인 거니까 k가 얼마? 1 또는 얼마? k가 얼마? 3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둘 다 답이야? 하나만 답이야? 하나만 답이야. 누구만? 1만 답이야. 그치? 이거 지금 왜냐면 이 함수값 이대기하는 거 찾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1인 거고 얘가 얼마였던 거 실제로 3이었던 거지. 그치? 3은 답이면 돼? 안 돼? 안 돼. 알았어요? 1대 함수가 안 나온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괄호 1번의 답은 얼마? 1인 겁니다. 1 아시겠죠? 1이에요. 예. 괄호 2번을 풀어봅시다. 괄호 2번. 괄호 2번은 자, 집합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지? 그러면 x에서 x로의 함수 정의역도 얘 공역도 같은 놈이라는 얘기야. 그럼 그래? 근데 내가 그때도 가르칠 때 얘기했지만 뭘 착각하지 말라고. 원인은 x고 공역은 이제 결과는 y잖아. 그럼 그렇지. 보통 x를 원인으로 보고 결과를 y로 보잖아. 또 정의역 x로 보고 공역을 y로 보잖아. 근데 그 정의역 꼭 x고 공역이 y라는 문자에 갇혀도 안 돼. 알겠죠? 아까 정의역 a가 있었고, 그치? 공역 b인 것도 있었잖아. 그치? 치역이 b인 것도 있었잖아. 예. 아무튼 뭐 a축, b축 볼 수도 있고, p축, q축 볼 수도 있고 다 다양한데 주로 x축, y축을 보긴 하는 거지. 근데 얘들아, 니네가 근데 그 문자에 갇히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x라는 집합 나왔다 해서 뭐 이게 그러면 잠깐만 이게 정의역이고 이게 공역이 뭐야? 공역도 그럼 x 이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지. 알겠어요? 에?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야? 정의역이 어떤 x가 k보다 크고 같으면 k 기준은 요쪽이면 그래 안 그래? 그치? 정의역이 k보다 크고 같다면 k 기준 요쪽이면 그래 안 그래? 이게 뭐예요? 공역이 또 똑같다는 얘기는 공역 중에 y값이 k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 알겠어요? 크거나 같다. 이쪽이 핵심이에요. 이쪽이. x에 갇히지 말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 이게 몇 차 함수인데 2차 함수 아니야. 그게 뭐가 된다고?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면서 치역 공역이 같은 거야. 공역이 선생님 얘인데 그럼 치역도 저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겠니 얘들아? 아래로 볼록인데요. 맞아요. 얘들아 K가 일단 이런 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K가 크다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1대 함수가 아닌 거예요. 맞아요? 1대 함수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또 여기 이런 데 있어요. K. 알겠죠? 그러면 여기거든요. 여기. K가 크 같은 거 여기. 그럼 치역은 어떻게 돼? 요 함수값 자리, 요 함수값, 요 네모라고 할까요? 이 네모 이상이 치역인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치역 공역이 같아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공역이 동일하게 K 이상이라고. 그럼 여기 자리가 K가 되는 거야. 알았습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얘가 어디 콤마 어디 K 콤마 K를 지나가야 한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되게 이해되는데. 알았어? 네. 보통 집합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X에서 X로의 함수가 1대1 되는 데는 문제가 많다고요. 그때 이 문자 X에 갇히지 말라고요. 아시겠어요? 정의역이 K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고 공역도 K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라고. 알았지? 그지? 다른 말로 하면 정의역 K보다 크거나 같고 공역도 K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라고. 알겠어? 치역도 K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상황이라고. 알았지? 그래서 K, K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상황이에요. 요거. 자 그러면 얘가 K, K를 지나간다는 그 뜻이죠. K, K 제곱 K 빼기 6은요. K 더하기 3 K 빼기 2는요. K가 얼마? 마삼 또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거든요. 자 얘들아 대칭축의 방식 딱 봐도 x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이거 얼마짜리? 마이너스 1짜리 아시겠습니까? K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삼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누구만 답이에요? 2만 답인 거예요. 되게 이해되는데 알았습니까? 요거 괄호 1, 2 한번 연습해 보시죠. 알겠죠? 자, 고!